보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은 안내한 대로 연습 문제 35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다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겸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간고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3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복습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장을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쳐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시죠? 저자는 수많은 전문가를 인용해 다양한 생각을 소개했다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이 문장을 듣고 나서 뭔가 이상한데 어딘가 이상한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인용한다라는 것을 뜻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지만 인용은 사람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수많은 전문가의 이론 또는 논문을 인용해 다양한 생각을 소개했다라고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뭐뭐의 뭐뭐를 인용하다 또는 뭐뭐에서 뭐뭐를 인용하다 라는 식으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뜻을 몰라서 우리가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 나니나니의 뭐뭐의 뭐뭐를 인용하다, 뭐뭐에서 뭐뭐를 인용하다를 잘 기억해 두시면 틀릴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네, 눈으로 보시면 방만한 경영과 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호와 몸짓은 그저 신용에 불과했다 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긴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방만한 거는 느슨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맺고 끊는 데가 없이 제멋대로 풀어져 있는 상태니까 느슨하고 이런 상태죠. 근데 구조조정을 하는 거는 쪼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긴축 경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호와 몸짓은 그저 신용에 불과했다라고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A and B가 대등해야 돼요. 네, 긴축하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짝 줄이다, 조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쓰느냐, 재정을 지출을 줄이다, 재정의 기초를 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은 3번 기억나시죠? 조사. 네, 그는 매사에 쉽게 처리해 가는 경향을 보였다인데요. 매사라는 거하고 처리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매사에가 아니라 매사를이라고 하는 조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리하다의 필수 성분인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매사를 쉽게 처리 또는 그는 매사에를 나는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그러면 매사에 시간을 나타내는 모든 일에 업무를 쉽게 처리해 가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사로서도 쓰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일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자어인데 얘가 명사로도 쓰이고요. 또 부사로도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번 가볼까요? 4번. 기억나시죠? 이제까지는 다 틀린 거를 고치거나 대체시키는 거였는데 4번은 아이들은 뱀이 징그러우면서도 보기만 하면 잡으려고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은 뱀이 징그러우면서도 보다라는 이것도 동사 앞에는 목적어가 와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얘가 뭐를 목적어를 얘기하는지는 아는데 문장에서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필수 성분 문장에 필요한 목적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뱀을이라고 하던가 중복이 됐으니까 아는 지시대명사로 그것을이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셔서 보다에 필요한 목적어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에서는 생략하기 쉽지만 문장에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것은 네,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여러분 기억나시죠? 6번. 네, 스이마셍. 5번이네요. 네, 5번. 내년 초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종합 건설 계획이 완성되었다 였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 되다라는 표현을 여기 이와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혀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말에서는 건설 계획을 완성했다. 수동 표현이 아니라 능동 표현을 선호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말에서 이 앞에 내용이 정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여기가 생략이 돼도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내년 초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종합 건설 계획을 완성했다라고 완성하시는 것이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6번은 현재의 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행동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이 있다라는 표현도 상투어입니다. 우리말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고요. 다른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중요시한다 라고만 하면 충분히 간결한 문장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상투어가 사용이 되어 있구나. 이게 절대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더 바람직한 방향은 간결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네, 이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나날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성이라는 거는 양이 아니죠.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해지는지 아니는지 변화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환경오염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심하다, 심각하다 라는 표현을 써서 그게 이제 변화하는 거니까 심각해지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은 8번 보겠습니다. 8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구의 도시 집중을 촉구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촉구라는 말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라는 현상이에요. 그게 인구의 도시 집중을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촉구는 요구하는 것이고 촉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촉구와 촉진에 대해서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네, 촉구는 뭐였어요? 요구의 구자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촉진은 나아갈 진짜예요. 한자를 잘 아시면 우리말도 참 이해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게 촉진하다입니다. 우리 촉진제라고 있잖아요. 촉진제가 뭐예요? 어떤 거를 진행을 빨리 시키는 약을 촉진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 곳곳에 사실 자주 사용하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하게 이해하고 계시지만 막상 다른 문맥에서 조금 다른 문맥에서 적절하게 해석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은 제대로 그 한자에 가진 뜻을 잘 모른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한자를 많이 알아두시면 정말 편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여러분. 네, 9번은 뭐였죠? 네. 북한의 외교 정책에는 당분간 쉽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N은 이라고 돼 있어요. N은인데 보인다 라고 끝났어요. 뭔가 이상하죠.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N은 있으면 여기 N은 뭐뭐가 있다라는 짝꿍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서술과 주어의 사이에 호응이 부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앞을 바꿔주든가 뒤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북한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다라고 보면 북한의 외교 정책은 주어로 놓고 당분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요. 또는 N을 나는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있다 없다 현상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외교 정책에는 당분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은 제가 설명했지만 뭐뭐에 있다 라는 표현이 제일 등장하기가 쉽기 때문에 동작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두 가지로 작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가볼까요? 네, 그 다음은 잠시만요. 네, 10번. 네, 과연 선의의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말로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표기가 다르죠? 네, 여기서 의미와 문법에 맞는 적절한 조사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의의라고 쓰어야 되는데 말했을 때 우리가 선의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와 문법이라고 헷갈리시면 표기하고 원래의 표현하고 표기한 것을 말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11번입니다. 11번. 11번은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하지만이라는 이 접속사가 있으면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옵니다. 그럴 때는 조사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이 라고 하는 조사도 두 번 겹쳐 있어서 바꿔야 되기도 하지만 접속사 때문에 사실은 바꿔야 되는 이유가 더 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은 이라고 하는 조사를 넣는 게 좋아요. 왜? 나는 간다 하지만 그는 남았다 이런 식으로 대비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이라는 게 A와 B 사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반대이기 때문에 조사가 뭐가 붙냐면 은이 붙어요. 은. 그래서 앞에도 은, 뒤에도 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요. 네, 구문이 두 개 겹쳐서도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은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한번 볼까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로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떤 거를 없애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절대로가 필요로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할 때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절대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로가 이제 겹치니까 절대로 이제 고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도 이대로 보고 있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 이런 하나의 부사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가 보고만 있는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랑 관련이 있냐면 안 될 것이다 랑 짝꿍이야. 그리고 이대로는 보고만 하고 짝꿍이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둘 중에 하나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동사에 두 가지가 겹쳐서 수식을 할 때는 없애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거 왜 남겨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가 부정 형식인 이 서술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랑 짝꿍이에요. 호응 관계. 그 다음에 이대로 보다라는 게 하나의 수식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를 없애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전혀라는 표현은 앞에서 절대가 부정형과 오듯이 전혀도 마찬가지죠. 전혀 좋아,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회화에서는 허용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얘는 부정형과 오는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매우 힘쓰니라 라고 문맥에 맞는 부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전혀가 아니라 매우로 바꾸셔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은 좀 지우고요. 네, 14번이에요. 14번도 우리가 안 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이사국에 4회 연속 진출함으로써 위상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국토부가 밝혔는데 뭐라고 밝혔냐, 예, 그 가로 이중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예, 자연스러운가요? 네, 비슷한데 틀렸어요. 뭐냐, 진출이에요. 여러분, 진출했다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국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뽑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출, 예, 뽑히는 거는 예, 고를 선자를 써서 선출됨으로써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나 나갈 거야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이 무조건 능동만 쓰는 건 아니죠. 지금처럼 이사국으로 4회 연속 선출됨으로써 라는 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선출되는 수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자연스럽죠. 네, 진출하다의 뜻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예, 세계 시장에 진출하다. 아, 내가 가야지 하고서 가는 거야. 어떤 방면으로 활동 범위나 세력을 넓혀가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15번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상하죠? 물가으로 이상하잖아요. 우리말은 조사가 올 때 특히 받침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받침이 없으면 로, 받침이 있으면 예, 의가 들어가죠.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아니면 백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법에 맞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이제 오류들을, 이거는 이제 100% 오류인 거죠. 그래서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틀리지는 않는데, 예, 말할 때는 좀 틀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16번이에요. 16번. 컴퓨터는 으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생활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활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컴퓨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없애고 이거를 쓰거나, 또는 컴퓨터는으로 시작했으면 예, 만들어 주었다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활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 준 물건이다 라는 뜻으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꼭 이 하나만이 예,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주어와 서술어가 뭐 해야 돼요? 호응이 돼야 된다. 이제 명사로 시작을 했으면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 주었다라고 하든가, 예, 그것으로 해준 것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를 가리키는 걸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엔 뭐예요? 호응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호응이 안 됐죠. 이상하죠, 여러분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왜 이상한지 모르는 것 뿐이죠. 설명을 못할 뿐이죠. 네, 그래서 16번도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17번인데요. 예술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반사회적이고 예술 지상주의가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어요? 네. 예술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반사회적이고 예술 지상주의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내용이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술 자체가 목적이 될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예술은 뭔가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술은 주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사회적이고 예술 지상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이고 예술 지상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라고 하던가, 또는 예술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아까도 목적어가 두 번 반복이 될 때 뱀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그것은을 주어로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단어가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예술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것은 반사회적이고 예술 지상주의적인 예술이 된다. 근데 사실 성격을 띠게 된다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술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예술 지상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라는 게 저는 제일 간단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렇듯 여기 설명문에서 주어가 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말할 때는 생략을 해도 되지만 문장에서는 필수 성분 주어나 목적어는 넣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들을 오히려 완전히 문법적으로 이상한 것들, 조사가 틀리거나 이런 것들은 금방 고쳐지는데 의외로 17번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안 고쳐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18번이에요. 18번. 네, 18번은 뭔가요? 네. 내 물건치고 쓸만한 것이 매우 많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매우 많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맞아. 근데 그럼 뭐가 이상하냐? 네 물건치고 쓸만한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보통 문맥이죠. 이 치고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치고. 이 치고라는 거는 그 전체가 예외 없이라는 표현인데 부정을 뜻하는 말이 뒤따릅니다. 그 학교 나온 사람 치고 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못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뭔가 부정적인 얘기가 거기 출신 치고 내가 일 잘하는 친구를 못 봤어.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뒤따라요. 그래서 치고 나오면 이 치고라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죠. 그래서 뒤에 내용이 매우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야, 쏘리 반대죠. 매우 많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19번인데요. 19번 봅시다. 네, 지난밤에 별로 많이 잤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하루 종일 피곤하다. 많이 잤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피곤하지? 네, 너무 많이 자도 피곤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것도 많이 자는 게 아니라 별로라는 거는 부정문에 써요. 별로다 그런데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죠. 별로는 부정형인 못 잤더니 하고 맞아요. 짝꿍이야. 그래서 많이 잤더니가 아니라 많이 못 잤더니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 피곤하다라는 내용이 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별로라는 표현은 부정형과 쓰인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20번이에요. 20번. 20번도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 했었나요? 잠깐만. 네, 했었구나. 네, 20번은, 안 했네요. 보세요. 예술가는 사회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복된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 현실 앤드 사회적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예술가는 사회 현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 사람들이 이 예술을 통해서 사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가로서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 현실에 대한 책임 또는 더 간단하게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풀으면은 사회 현실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생략하고 중첩된 거를 없애고 이제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라는 게 A and B가 대등한 것인지를 생각하셔서 문장을 완성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실수 되게 많이 하세요. 이게 대등한 게 아닌데 대등하게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실 때 이게 맞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거 했죠. 10시 기차가 도착되어지고 있다 라고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여기에서야말로 능동 표현은 써야죠. 그래서 10시 기차가 도착하고 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정확한 문장 고치기 35페이지부터 9페이지였네요. 9페이지까지 나온 문제들의 정답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1교시는 이상입니다.